여러분, 새재남 과학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그림이 있죠.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죠. 이 파동을 쳐서 이렇게 어떤 거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파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결파, 소리, 빛,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이제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이 있고,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아파처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에서 오는 파동, 뭐 이게 소리가 돼도 되고, 빛이 돼도 되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평면파라고 하는 거죠.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했을 때 면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와서 여기 구멍을 통해서 오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면파가 와서 이제 구면파의 모양을 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금방 설명한 것처럼 평면파, 이 마루가 있고, 여기 마루가 있고, 골이 있고, 마루, 골 해서 이게 이제 파면이 평면파를 이루고 오면서 이 벽을 이렇게 만났죠. 벽에 이제 구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파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파가 방향을 변경하는데, 디렉션을 변경하는데, 그게 이제 회절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 벽이 있을 때, 평면파가 와서 벽이 있을 때 벽에 있는 구멍, 그걸 아파추라고 한다고 그랬고, 아파추의 크기에 따라서 그 회절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파추의 크기가 맨 왼편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파추가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평면파가 와서 이렇게 회절이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이제 평면파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직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 가장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공면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절 부분이고, 이게 직진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점점 가운데 이제 아파처가 조금 더 작아진 거고요. 완전 오른쪽 부분은 이제 아파처가 아주 작아지면 평면파가 이렇게 구면파로 되는 회절이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 파동에서 아파처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파장에 따라서 회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동 중에서 빛에 대한 거에 대한 회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빛에 대한 회절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인시던트 라이트 웨이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사 광파, 광파가 이렇게 입사를 해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난 이제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서큘러 아퍼처라 그래서 여기에 그게 구멍이 뚫려 있는, 원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제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이 빛이 이렇게 회절을 해서 걔들이 이제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가운데 밝은 부분과 이제 어둡고 밝고 어두운 이런 띠들이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에어리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에어리 링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회절이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는 하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영어로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요 써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입사 평면파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아파처를 만나게 해서 그 후에 어떻게 빛이 전개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회절인데, 그것의 원리가 허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이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이면서 1678년에 허이언스 원리를 발표해서 빛의 파동성에 이제 기반을 마련하고, 빛의 반사, 굴절, 복굴절, 평광현상, 빛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와 같이 평면파 입사파가 들어왔을 때 이런 그 어퍼처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에 점광원이라고, 포인트 소스라고 얘기해서 점광원에서 이렇게 물결에서 이렇게 턱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파동이 쳐가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각각 이렇게 쳐가는 것들이 이제 중첩이 돼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각각 중첩이 되고, 상쇄간섭, 보관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만들기를, 이렇게 점점을 찍으면 이렇게 새로운 웨이브 프론트 화면이 생기는, 빨간 것처럼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하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파란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어서 그것들을 중첩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비트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회절되어서 나가는 그런 파면들이다. 그래서 회절되어서 나가는 파면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대원이 입사파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세컨더리 웨이브 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웨이브 소스를 만드는 것을 임의의 전광원들을 여기다 찍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광원을 5개를 찍은 거죠. 5개의 전광원에서 나오는 파면들을 중첩을 시키면 새로운 파면들을 만들 수 있겠다. 물론 10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들에, 그것을 우리는 허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 분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에 인시던트 라이트 웨이브, 그래서 평면 광파가 이렇게 들어오고 검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벽이고, 거기에 벽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것을 아파처라고 하고, 아파처의 크기가 A만큼, 그리고 나서 이 구멍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 허이언스 프레넬 프린시플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전광원들이, 이 아파처 내에 전광원들이 있는 것들이 파동이 이제 중첩을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이제 보관 간섭, 사무새 간섭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밝은 분이 어두운 거, 밝은 분이 어두운 띠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 아파처 부분을 확장해서 그리면 왼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파처의 크기를 이렇게 확장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평면파, 광파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하이엔스 프레넬 프린시플에 의하면 이 광파가 들어왔을 때 아파처에서 여러 개의 전광원들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광원 각각을 우리는 델타 Y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델타 Y, 여기도 델타 Y가 여러 개 있겠죠. 그 델타 Y가 이제 가서 합쳐지는 거죠. 그죠? 그 합쳐지는 과정. 근데 그 합쳐지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소식들을 이제 전개를 한번 잠깐 해볼 텐데, 간단하게 그 줄거리만 간단히 전개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인가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 결과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 그래서 특히 전기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전광원 델타 Y가 전기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델타 Y가 프로파게이션 할 때, 전파해 갈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Y 사인 세타. 세타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그 중앙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기장은 이 전광원 델타 Y인데, 델타 Y 하나하나를 다 합친 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 Y 하나하나 합치게 되면 여기 아파처 맨 밑에부터 맨 위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y 이퀄 제로, 맨 밑에가 제로예요. 제로부터 맨 위가 이제 a예요. y 이퀄 a까지 다 적분을 하면 되겠다. 적분을 한 것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수식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죠. 이것이 이제 전기장인데, 우리는 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제곱이 돼요. 이걸 우리는 라이트 인텐시티, 광의 세기가 되는 거죠. 광의 세기가 돼서 이와 같은 소식을 얻는데, 이와 같은 소식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는 그 뭐 이런 함수들 중에 싱크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싱크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하냐면, 여기 빨간 거 있죠? 여기 이 그림에서 요 빨간 그림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싱크 함수예요. 싱크 함수로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과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그 벽으로부터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것으로 떨어지면서 밝고 어두운 그런 밝고 어두운 띠들이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띠가 나타나는 것들인데, 어두운 띠라고 하는 게 이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띠, 두 번째 어두운 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 값들을 생각했을 때 사인 세타가 A분의 M 란다라고 할 수 있고, M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m이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띠고 두 번째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밑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가 a분의 m 람다일 때 a 값이 뭐냐면 아퍼처의 크기잖아요. 요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타 값이 더 큰 거고 람다 값이 더 크면 클수록 이제 세타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반비례하고 람다의 비례하는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밝은 무늬 같은 경우는 가운데 밝은 무늬의 크기는 우리가 여기 C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러면 세타 값이 세타 제로라고 하는 값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 거고 밑으로까지 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친 거니까 그 밝은 무늬의 크기는 델타 세타가 되고 위로 세타 제로만큼 밑으로 세타 제로만큼 되니까 두 배의 세타 제로가 돼서 a분의 2 람다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본 것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식을 전개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봤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알고 지금 결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과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회절에서 얼마나 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세타 값이 되는 거고 가운데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값은 이 수식에 의해서 전개된다. 뒤에서도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가운데로부터 얼마나 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세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인 세타가 a분의 m 란다인데 a 슬립폭의 반비례하고 아파트의 크기 요거의 반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고 m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로부터 어두운 띠에 이제 차례대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렉탱귤러 아파트 직사각형 구멍에 의한 회절 무늬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 직사각형이 여기 있죠. A 곱하기 B. 그래서 A가 작고 B가 큰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더 슬린 무늬 그 회절 무늬가 더 퍼질 것인가 한다고 한다면 A가 작고 B가 크니까 지금 사인 세타가 A분의 M 람다인데 람다 값은 이제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슬릿 폭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슬릿이 작은 부분이 더 많이 퍼지고 슬릿이 더 큰 부분이 조금 퍼질 테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방향이 더 많이 퍼진 거고 가로 방향이 많이 퍼진 거고 세로 방향이 조금 퍼지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얘를 이제 정사각형에다가 스퀘어 아파처 정사각형에다 하게 되면 마찬가지 원리에서 A 값과 B 값 여기 A하고 B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퍼지는 것들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회절 무늬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형 무늬에 의해서 이렇게 슬릿이 밝고 어두운 띠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슬릿 폭을 A 값을 점점 여기 원형 무늬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요 슬릿에 의해서 생기는 회절 무늬의 요 밝은 무늬가 더 이제 커지고 퍼지는 것이 더 크게 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절 무늬 실험을 하기를 뭐 했냐면 서큘러 아파처가 이제 그 지름이 3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것을 고정시킨 거에서 여기다가 532 나노미터 실험을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532 나노미터짜리 그린 레이저 포인터를 이제 초록색 나오는 그런 레이저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가 했을 때 이런 무늬들을 생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크루스드 슬릿이 200 곱하기 100 마이크로미터니까 우리는 직사각형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겠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아까 생각했던 초록색의 레이저 포인트를 갖고 실험을 하면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가로축, 세로축이 있을 때 가로축이 못에 의해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 변이 작은 부분에 의해서 가로축을 만들고 200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세로축을 만들겠죠. 이 변이 큰 거. 이거 슬립폭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절무늬 실험을 하기를 여기 그 아파처 폭을 A 값을 변경시키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똑같은 거를 사용했으니까 람다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슬립폭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지금 A라고 하는
슬립 폭이 20 마이크로미터, 40 마이크로미터, 80 마이크로, 160 마이크로미터니까 퍼지는 걸 보게 되면 얘가 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퍼지겠죠. 세타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이렇게 생기는데 A라고 하는 게 20 마이크로미터일 때가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무늬가 각도가 크게 나타나고, 40 마이크로는 그 다음 거, 80 마이크로, 160 마이크로는 굉장히 좁게 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다음 실험은 그 슬릿 그 크기를 A 값을 100 마이크로미터로 고정을 하고 이제 그 레이저 빛을 바꿔봤어요. 블루, 그린, 레드 해서 블루는 402 나노미터 파장이 그렇고요. 그린은 532 나노미터이고 빨간 빛은 670 나노미터이니까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이 A라고 하는 값이 지금 같은 A분의 M 람다인데 A라고 하는 값이 그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제 파장에 비례를 하는데 어때요? 빨간색이 제일 크죠. 그 파란 거, 초록, 빨간 거 이렇게 되니까 파란 거, 초록, 빨간 걸로 봤을 때 빨간 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파장에 비례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파란 거, 초록, 빨간 걸로 갈수록 더 그 어두운 띠들이 나타나는 각도를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물음표가 있어요. Why does the central bright lobe get larger? 그 with increasing wavelengths. 그러니까 어떤 그 파장이 점점 커질수록 여기 파장이 점점 지금 같은 경우 파랑, 초록 이렇게 커질수록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로브가 요 브라이트 밝은 로브가 왜 커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이 밝은 무늬를 나타내는 소식을 앞에서 한번 봤어요. 결과식을 A분의 2 람다 값이니까 뭐에 비례해요? 람다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이제 아파처를 바꿨다고 한다면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빨간 빛이 제일 파장이 길기 때문에 더 여기 밝은 부분의 영역이 큰 로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와 같은 그림에서 여기 평면파가 들어와서 어떤 벽에 막히고 여기 이제 구멍을 통해서 나갔을 때 구면파가 생기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특히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파장하고 그리고 어떤 아파추의 크기에 따라서 이 회절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마지막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그 빛의 파장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추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빛의 파장이 물체의 크기보다 크면 회절이 잘 일어나고, 그러니까 물체 크기가 빛의 파장에 비해서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 거가 이제 되겠어요. 맨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파장에 비해서 여기가 작다고 한다면 회절이 이렇게 잘 일어나고, 빛의 파장이 물체의 크기보다 작으면 직진성이 커진다. 이 맨 왼쪽 거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되겠죠. 빛의 파장에 비해서 물체의 크기가 이제 크다. 뭐 거꾸로 생각하면 빛의 파장이 물체의 크기보다 작으면 이제 이렇게 생겨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는 직진성이 많아지는 거고, 이 가장자리에서만 이제 회절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관련 동영상을 여기다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그 구독을 신청을 하면 다음 영상도 쉽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